화제의 뉴스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뉴스 빅뉴스입니다. 오늘자 만여 건의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인데요. 글자가 클수록 많이 노출된 겁니다. 중국이 왜 주요 키워드가 됐는지부터 볼까요? 2달 가까이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남부 양쯔강 유역이 범람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4천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양쯔강에 세워진 세계 최대 수력발전용 산샤댐이 홍수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라는 중국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산샤댐 붕괴설도 끊이질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지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부터 분야별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큼지막하게 올라왔는데요. 통합당 먼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광주 교대에서 조선대 재학으로 학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와 장모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것을 놓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됐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다 좌천시켰잖아요. 지휘부만.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공정과 정의를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네, 다음은 경제 뉴스 키워드입니다. 풀무원이 올라온 게 눈에 띄네요. 코로나 특수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3대 시장에서 풀무원의 두부와 생면 간편식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176%나 증가했다는 뉴스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현지 공장들을 풀 가동해도 두부가 부족해서 한국에서 매달 100만 모 이상 추가 수출한다고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가치는 3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언론들은 SK가 또 바이오 잭팟을 터뜨렸다. 덕분에 SK그룹이 몸값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뉴스 장식한 키워드 보겠습니다. OECD가 왜 등장했을까요? OECD가 공개한 보건 통계 때문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80.7세라고 하니까 긴 편이죠. 하지만 15살 이상 인구 가운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직권으로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주요 키워드로 올라왔습니다. 끝으로 스포츠 뉴스 키워드입니다. 오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핵심 가해자들이 나오지 않은 청문회장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최 선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름도 떠 있습니다만 이 핵심 가해자들, 최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핵심 가해자들 오늘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빅뉴스는 여기까지고요.